주비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네,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대교세요.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처럼 배종호입니다. 뚱카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배종찬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교통정보센터에서 리포터께서 2시 29분 그래야 되는데 9시 29분 아이고 거기까지 다가 이제 다시 2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간결하게 넘어가시죠.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미안합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LH 투기 의혹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꼭 지난 어저께 2시 반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투기 의심 대상 지역이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민변 참여연대에서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지역에 투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보니까 고양 창릉 그리고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지구 하남교산 이렇게 4군데도 더 투기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의심입니다. 네 군데가 더 늘어난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늘어났어요. 13명을 폭로를 했는데 모두 20명이니까 7명이 늘어났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광명 시흥에 15명이고요. 고양 창릉에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과천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이렇게 각 1명씩으로 돼 있는데 총 대상자는 이제 14,000명이니까요. 이 가운데 20명이 확인이 됐으니까 0.14%밖에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적냐? 왜 그렇게 적은 거예요? 네, 결국은요 예견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이제 본인 명의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차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 LH 직원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또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 넘겨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2차 조사는 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경기도 인천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니까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다가 좀 더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형제 자매 이름으로도 투기를 하니까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의 지역 개발 예정지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말고도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공택지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56곳이 지금 생겼는데 왜 공공택지지구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소유자, 외지인의 경우도 현금도 주고 토지도 주고 전매 허가까지 해주거든요. 이 정보는 LH 직원들만이 아는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좀 청취자분들께서 정리가 안 될 부분이 있는 게 저거예요. 네. 조사 기관이 2군데예요. 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다는 합동조사단. 거기는 합동조사단. 거기는 네.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합동조사단은 이제 국무총리실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합동 특별 수사단. 예. 그거는 이제 국가수사본부 예. 중심으로 돼 있고 여기에 금융위 그리고 국세청까지 가세가 돼 있고 특히 이제 한 770명으로 대규모로 그렇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는 이제 20명 정도 그 총리실 중심으로 한 이 조사단에서는 20명 정도 찾아냈지만 그러면 전산으로 돌려서 나온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입니다. 이제 이 앞으로는 그 수사본부 합동 수사본부를 이제 넘겨가지고 강제 수사를 이제 하게 되면 더 많은 특이 의혹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앵커가 정리를 아주 잘하는데요. 진행 욕심이 있으시네. 자, 배 소장님, 여야 좀 어떻게 반응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던데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지금 LH
직원 투기 사태가 여야 간의 지금 정쟁으로 또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지금 끝까지 엄단하겠다 밝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 탈퇴하겠다라고 그듭 엄중 수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문인만 조사 아니냐. 검찰 참여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20명을 누가 믿으란 말인가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빨리 사퇴하라. 이 요구를 또 야당에서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서 이제 강제 수사 계좌도 들여다보고 이런 상황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배 교수님 이번 조사 결과에 이제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 지금 배 수장께서도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라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4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첫 번째로는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적인 이 적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일벌 100개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법 부당이익을 회수하겠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더 주목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LH 혁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 방안이 뭘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09년도에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서 지금 LH가 세워졌는데요. 독점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택지도 조성하고 시공자도 선정하고 아파트도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부패가 좀 이뤄진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2009년에 공기업 선진화한다 그런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효율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점 부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둘로 쪼갤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업별로 분리를 하자.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분야 그리고 주거 복지 분야 그리고 토지 개발 분야 이렇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경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해체 수준으로 계획을 했듯이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조금 어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뒤로. 이게 한 3단계 정도로 국민의힘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보좌진 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의원 토지 투기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좀 긍정의 반응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민주당 먼저 해라. 뭐냐 이게 지금 LH 국가공기업 등 도덕적 해이 또 일탈이 문제인 거지 국회의원도 확인해야 되지만 본질은 우선 공기업 쪽의 문제를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오늘은 또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셀프 조사 우리는 셀프 조사할 테니까 민주당 먼저 조사하세요라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죠 박영선 후보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LH에 대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정면 돌파 승부수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 그러니까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인데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출마 선언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안철수 예비 후보하고 0.1%포인트까지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돌파하자라는 카드가 이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LH 특검 문제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내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굉장히 폭발성이 높고요.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드루킹 특검 들어가 가지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가 됐고 또 그 사이에 고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 불행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서 지금 처벌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또 특검이 돼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대선에도 엄청난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아주 과거 일부터 일목요연하게 네. 역시 컴퓨터 교수답습니다. 사탕. 야, 막대 사탕 투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특검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특검 하면 또 이렇게 저같이 사탕을 맞습니까? 네. 특검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사탕만 치십시오. 배 수장님 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특검에. 사탕 발림이네요. 사탕, 중요합니다. 하여튼 사탕 살짝 바르는 두 거 분이 오늘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특검하자는 민주당 제안에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하지원 교수님?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세적인 태도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라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먼저 여당부터 해라라면서 사실상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특검도 먼저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자라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뭐 합의하려면 시간이 2달 정도 걸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런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대목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분리된 지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검찰에서 왜 수사를 못 한다고 하지 이러는 분들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연루가 됐다. 네. 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 부분에 경우에는. 대해서 검찰을 수사해서 배제했다라는 얘기는 가짜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문제 말이 참 많은데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이 파장을 일단락시켜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3단계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이던 시절에 11명의 의혹이 있는 걸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이때는 좀 적극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사퇴 주장을 했던 것이 박수현 전 의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통 홍보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에 지역구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조금 한 목요일경부터 수요일경부터 약간 신중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방금 전에 이제 백흠 교수 말씀 주셨는데 이 변 장관의 사퇴를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요구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 특별검사 제도로 또 방향을 또 네. 바꿔서 보면 상당히 좀 신중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지역이 서남권입니다. 그러니까 강서, 양천, 그리고 구로, 동작, 영등포, 관악인데 이 지역이 광명시형과 가까워요. 네. 그래서 계속 광명시형 신도시를 설명하면서 여의도까지 30분이에요. 이런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워낙 민감했는데 더 민감해지면서 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네. 네.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땅 투기 의혹 보다가 그 영화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남 1970이라고 이민우 씨하고 김래원 씨 유아 감독으로 네. 했던 두 분 보셨어요, 영화? 네, 저는 못 봤네요. 못 보셨어요? 평론 준비하느라고. 네. 이게 이제 강남 부동산 개발과도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뭐 복부인들 등장하고 모든 게 이제 정보 아니었습니까? 정보 싸움. 그 영화 네. 속에서 보면 거기에서 거액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던 상황 같은데 보면 197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2021년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이번에 없습니다. 뿌리 뽑아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배 교수님 그리고 네.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일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7, 18일 날 여론조사 해가지고요. 19일 날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17, 18일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토론 횟수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여론조사 문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고요. 마지막까지 신경전, 삿바싸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언제 단일화, 야당은 언제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17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진애 하는 거고. 후보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세훈 지금 후보가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처음으로 발표된 한국리서치 KBS가 의뢰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역전을 했어요. 네. 근데 초박빙인데 38.4% 오세훈, 안철수 38.3%, 0.1% 차로 팽팽하네요. 어쨌든 역전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0.1% 전문가 추세가 중요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0.1% 앞섰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의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안철수 후보가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같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세가 강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단일화에 우세한 상황에 놓일 것 같다. 네, 나중에 제가 볼 때 사탕을 지금까지 받은 건 토해낸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걸겠습니다. 야, 역시. 사탕 가지고. 배종찬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저 이제 팽팽해졌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단일화 하면은 단일화 자꾸 이야기를 해왔던 안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굉장히 팽팽해서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래서 질문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 또 더불어민주당의 역선택이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예측하기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내다보라고 해도 결국 못 내다보네요. 그러니까 배 소장님 입장은 좀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역시 전문가다운 발언입니다. 충성. 제 입장은요. 예. 입장 휴게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휴게소에서 양다리 화법이라고 아주 특이의 화법입니다.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배중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을 아주 혼돈으로 빠뜨리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저희 쇼미더 뉴스에서 이런 뉴스는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커가지고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사건 개요를 배 소장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네. 최불암 수사반장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뭐 내용을 확인하고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 경북 구미에서 얼마 전에 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방치돼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랬죠. 확인하려면 그래서 이 범죄죠. 저지른 당사자가 용의자가 엄마다 친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모는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DNA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랑 DNA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의 엄마라고 알려졌던 사람과 아이가 살았던 윗집에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집에. 밑에 집이에요. 예. 엄마의 엄마인 거죠. 그 외할머니가 친모라고 DNA로 밝혀진 사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왜 DNA 검사를 경찰이 했느냐? 네. 그건 아주 수사의 ABC래요. 어떤 그 사망자와 모친과의 어떤 관계는 일단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애기 엄마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그 애기 엄마한테 해줬더니 경찰서에서 그 사람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내 애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더 주변을 하다 보니까 이 외할머니가 친모. 그러니까 엄마로 알고 있던 사람과 3살 여아는 자매 관계가 된 거죠. 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런데 외할머니가 친모다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은 난 적도 없다. DNA가 잘못됐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NA 전문가들 또 법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DNA 조사 결과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어제 네. 영장 청구해가지고 네.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DNA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뢰를 한다. 네, 과학적인 외할머니라는 근거니까. 외할머니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맞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건 여하튼 지금 맞을 가능성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논쟁 중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본인이 또 낳은 딸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친부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남자를 그러니까 남편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주변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연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DNA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DNA 조사 결과가 빠르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일 최일구 앵커에 이 허리케인 뉴스를 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 쇼미더뉴스가 아니더라도 뭐 속보로 금방금방 알려질 테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 아마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퀴즈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박영선 후보가 LH 투기 의혹 수사 관련해서 이것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공정성을 위해서 임시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적 수사를 하게 되는 제도인데 이게 뭔 제도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백흠 교수님, 저기 두 글자로 발음할 때는 항상 뚱커벨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매우 특별합니다. 뭐, 턱과 관련된 거죠, 턱. 아니요, 너는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매우 특별하고 검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Q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드립니다.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그리고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그리고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를 드립니다. 배정호 교수께서 뉴욕 특파원을 KBS 때 해가지고 역시 네. 영어 이 협찬 멘트 읽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